자, 오늘은요, 연초에 이슈가 되었던 ISA 계좌의 건보료 폭탄과 관련해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요, ISA 계좌에 대해서 3편으로 쪼개서 연재를 했었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시고 몇몇 분께서 건보료 폭탄과 관련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은요, 꼭 ISA 계좌의 수익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손해를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의 말미에 건보료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건보료 이슈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신문기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기사는요, 2020년 12월 14일에 발행된 내용이고요. 일단 제목부터 아주 심상치가 않습니다. 120만 원을 아꼈는데 85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 라는 제목이고요. 본문 핵심 내용을 보면 ISA 가입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고 분류과세 혜택을 받는 ISA는 만기 인출 시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ISA 가입자의 95%는 내년의 세금을 건보료로 모두 반납할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지 기사 속에서 이유를 찾아보면 지금까지는 이자나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종합소득 과세에 포함되는 부분만 건보료에 포함이 됐었는데 2020년 11월부터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세금 관련 전문 용어니까요.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보료라는 것은요. 소득이 많으면 더 내고 소득이 적으면 덜 내는 방식인데요. 이전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만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으로 포함을 하고 그래서 건보료가 올라갔었는데 2020년 11월부터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1천만 원만 넘더라도 건보료를 산정하는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건보료가 올라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기사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ISA 계좌는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고 그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정부가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분리과세와 낮은 세율이라는 ISA의 혜택이 상당 부분 상쇄된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지금 읽는 신문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꼭 제가 먼저 올렸던 1편 왜 ISA 계좌가 매력적인가 라는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입을 하려고 했다가도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가입이 주춤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월급쟁이 분들의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론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일반 직장인 분들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보면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그냥 월 소득만 있는 분들의 경우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수월액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매월 꼬박꼬박 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만약 비과세 소득이 없다면 그냥 월급과 보수 월액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이 보수 월액에다가 6.86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온 금액의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직장인들이 납부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월급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로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급여 외에 타소득이
3,4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건보료에 포함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급여 외에 아르바이트나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모든 소득을 합했을 때 3,40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12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보험료율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일반 직장인이 IS에 가입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려면 여타 소득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ISA 계좌 수익으로만 3,40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초과되는 부분만 보험료 계산에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일반 직장인이 ISA 계좌에 투자를 해서 3,400만 원의 수익을 넘기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납부하셔서 세금도 면제 받으시고 목돈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역가입자 분들입니다. 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을 알아보면 소득과 재산, 그리고 승용차의 금액별로 점수로 환산을 하고 이 점수 1점당 201.5원을 곱해서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의 수익은 재산하고 승용차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소득 관련 건보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표는 소득 금액에 따른 점수 환산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소득이 늘어날수록 환산되는 점수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 연소득이 3천만 원인 자영업자 분이라면 이분의 소득 점수는 981점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201.5원을 곱하면 소득 건보료는 19만 7,670원이 됩니다. 소득 건보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자영업자분이 ISA 계좌를 가입해서 수익이 1,2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면 이때까지는 건강보험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2020년 11월부터 이자나 배당 수익이 1,000만 원 초과될 경우에만 건보료에 포함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ISA 계좌 수익에서 1,200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ISA 계좌에서 수익이 1,200만 원에서 1만 원만 초과되더라도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빼고 나면 수익이 1,001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포함이 돼서 사업소득 3천만 원에다가 1,001만 원을 합하게 되고 총 소득은 4,001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소득 환산 점수도 1,130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점수 1,130점에서 201.5원을 곱하게 되니까 22만 7,695원으로 약 월 3만 원 정도의 인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소득 1만 원의 차이로 건강보험료가 연으로 계산하면 약 36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ISA 계좌의 수익만을 건보료로 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자나 배당 소득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보료 인상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ISA 계좌 같은 비과세 금융 상품을 더욱더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분들도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건보료를 절약을 해야 한다 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건보료 인상이 걱정되시는 지역가입자 분들을 위해서 건보료를 절약하는 금융 상품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ISA 계좌 같은 비과세 상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품들은 운용기간에도 세금이 없고 연금을 수령할 때도 건강보험료의
부과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사의 장기저축보험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이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100%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의 출자금도 1000만 원까지 비과세라서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올해의 기준으로를 가지고 ISA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요, 건보료 인상에 대한 이슈는 또 있을 거고요. 그럴 때도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